모기에 잘 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킨에 살고 있는 세균이 땀을 먹고 만들어내는 물질, 특히 어떤 휘발성 물질들이 모기를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균 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국인의 우월한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피디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땀 냄새가 안 난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외국인에 비해서 많이 안 난다.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땀 냄새가 별로 안 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원래는 땀은 냄새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땀이 냄새가 나는 이유는 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물질 때문에 땀 냄새가 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땀 냄새가 훨씬 적다고 알려져 있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체온 조절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 몸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땀을 통해서 체온 조절을 해주죠. 또 두 번째로는 땀은 우리 몸에 있는 톡신, 그러니까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은이나 단백질 분해 같은 물질도 땀을 통해서 나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땀을 보면은 땀은 99%가 물이고요. 그 중에 1%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같이 땀과 함께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레아나 락테이트 이런 물질도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땀이 나오는 곳은 땀샘이죠. 모공과 함께 있는 땀샘에서 땀이 나오는데 땀샘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는 에크린이라는 땀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포크린 글랜드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에크린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점도가 낮고 물이 많겠죠. 온도 조절에 주로 관여를 하고 여기는 냄새나는 물질 같은 것들이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편 에포크린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높고 그 높은 이유는 그 안에 지방이나 단백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들이 결국은 박테리아가 분해를 해서 땀 냄새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포크린 글랜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냐면은 우리 두피나 겨드랑이, 남성 같은 경우는 고환 주위, 유두 주위에도 주로 있는 건데 아포크린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건데 동족끼리 서로 인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들, 특히 냄새 같은 물질이 페로몬이라는 물질 들어봤을 텐데 페로몬이라는 것이 짝짓기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와 같은 개체, 동족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진화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지금은 많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은 땀 냄새가 덜 나느냐? 이 아포크린 글랜드의 활성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유는 한국인은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합니다. ABCC11이라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적 변이가 있어서 다른 인종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활성도가 낮게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한국인의 80%에서 95% 정도가 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을 보게 되면은 유로피안 중에서 이런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 2%에 해당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3%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유로피안의 98%는 이 아포크린 글랜드의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아프리카의 97% 정도의 사람들은 아포크린 글랜드의 액티비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즉, 박테리아가 그 물질을 이용해서 냄새를 만들던 그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전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거주하는 환경 자체도 신발을 집 안에서 신지 않는다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그런 위생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땀 냄새를 결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크린 글랜드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안 되냐도 있지만은 당연히 또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생리학적인 어떤 그런 활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죠. 땀 냄새도 있지만 발냄새도 있지 않습니까? 발냄새도 또 사람마다 다르죠. 이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땀 자체는 냄새가 나지 않는데 어떤 박테리아가 사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우리 겨드랑이나 두피 이런 데 비해 가지고 더 다른 환경이죠.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 신발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환경은 더 어둡고 더 축축하고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는 곰팡이균이 살기 위한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또 발에서 살고 있는 균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난다는 것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뭐 페로몬이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은 눈을 감고 냄새만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임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화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가족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냄새로 인한 것이다. 그것은 아포크린 글랜드와 관련이 있다라고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부분 그리고 박테리아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먹는 것도 당연히 우리 땀 냄새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그리고 통곡물 같은 식단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땀 냄새가 좀 적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육류 중심의 다이어트 하는 사람 경우에는 또 냄새가 좀 더 난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포크린 글랜드에서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방과 단백질 뿐인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 땀 냄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땀 냄새가 문제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고요. 또 재미있는 논문도 하나 있는데요. 땀과 관련해서 모기에 잘 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모기를 끌어들인다는 것도 있겠고, 유전 요소도 작용할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초 체온이 높은 사람들이 더 모기를 잘 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스킨에 살고 있는 세균이 땀을 먹고 만들어내는 물질, 특히 어떤 휘발성 물질들이 모기를 불러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땀은 단순히 더 냄새가 더 나게 한다, 덜 나게 한다, 그런 차원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모기한테 잘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까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땀이 아니라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결정한다라는 그런 흥미로운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한국인이 땀 냄새가 덜 나는 이유, 이것은 유전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유전적인 특성이 만들어내는 환경 때문에 박테리아들이 냄새가 덜 나는 쪽으로 우리 몸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고요.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